자, 지금부터는 서울시정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속전속결로 추진하는 정책 중에 한강 관련된 사업, 대규모 개발 사업, 재건축. 지난번에도 은평에서 한번 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놈의 재개발을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주택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모아타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모아타운. 모아세에서 모아타운인가요?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모아타운이라고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이 얘기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최정민 군관에 한 8분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정민 군 어서 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칼같이 시간을 안 지키셔도 되냐? 저 가야 돼요. 인사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다가온 민주당의 미래 최정민입니다. 서울시당 총선 기획위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파이팅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빨리빨리. 네, 모아타운은 저는 이렇게 타운이라고 하면은 뭐 실버타운 아니면 SM타운밖에 모르는데 레드벨벳 좋아합니다. 네, 근데 이 모아타운은 뭐냐면 모아주택, 모아주택을 모아놓은 게 모아타운입니다. 모아놨다 해서 모아타운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주 그냥 동어 반복이죠.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소규모 재개발입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우니까 이걸 소규모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게 바로 모아타운입니다. 아주 국민의힘이 원래 하던 거 그대로 하고 있죠. 네, 이게 이 기조를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주택 250만 호 공급 공약을 냈었잖아요. 이게 제가 혼자 그냥 상상을 해보건데 이게 전화를 해서 아이 오 시장님, 거버먼트 인게이지먼트가 레귤레이션인데 이 어그레시브하게 이 정부 정책을 지지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 이제 정부의 대국민 공약, 대국민 약속 자체가 국정 기조이기 때문에 서울시장님께서도 250만 원 중에 어느 정도는 담당해 달라 이런 얘기겠죠.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10만 제곱미터, 그러니까 3,250평 정도인데요. 축구장 14개 정도 크기입니다. 그 정도의 사이즈만 나오면 무조건 모아주택, 모아타운으로 밀어붙인다는 거죠. 근데 이게 심의 절차도 간소화시켰다면서요? 그렇죠. 그 윤석열 대통령의 기조가 뭐겠습니까? 뭡니까? 좋아 빠르게 가잖아요. 그래서 사이즈가 축구장 14개 사이즈만 나온다. 그럼 빠르게 가야 되거든요. 언제까지? 내년 총선 전까지 현수막을 걸어야 됩니다. 뭐 착공을 했다느니 통과가 됐다느니 선거 앞두고 뭔가 이렇게 부푼 기대감을 줘야지 이제 주민들도 국힘에게 투표하면 우리 지역에 이게 재개발이 되면서 나도 이렇게 부동산으로 좀 이득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말해서 핵심은 뭐냐면요. 심의 절차를 간소화해서 사업 기간을 6개월을 단축시켜 버리는 겁니다. 언제까지? 내년 총선 전까지. 그게 바로 포인트입니다. 아니 근데 1호 사업장으로 꼽히니 강북구 번동이라고 하던데 문제는 뭐냐면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 젊으신 분들이 거기에 살고 있는 분들은 당장 어디 가서 살 데가 없잖아요. 이거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저도 서울에 처음 와서 고시원에 1년 살고요. 10년 넘게 반지하에 살고 있거든요. 지금도?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물도 뻔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기관끼리에 상충되는 정책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 LH 사회적 주택이 바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 사회적 주택으로 진행을 했던 건데 이 주택에서 이 주택 부지까지 포함을 해서 이 모아주택, 모아타운을 진행을 했던 겁니다. 아니 근데 지금 보니까 모아타운 조성에 찬반 여론이 지금 부딪히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개발 이익을 노리는 외지인들, 그리고 연주민들 사이에 갈등도 생기는 상황이다. 결국은 이게 이 돈과 관련된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 문제 때문에 결국 논란이 되고 있는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얘기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첫 번째로는 주민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문제에 있어서 빌라나 일반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입주권이 한 장, 약간 뭐 성북동 비둘기 느낌 나지 않습니까? 입주권 한 장, 난소공 느낌도 살짝 나고요. 그리고 이제 상가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입주권을 2장 드리고 현금으로 청산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상가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우리는 지금이 좋다. 지금 괜찮은데 왜 그러냐. 그리고 거기 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재개발을 위해서 그 주택을 구입하신 분이 아니라 그냥 내 삶의 터전이었는데 이게 재개발이 되면서 돈을 벌게 되는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뭐냐? 나는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에 계속 살고 싶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계속 살고 있던 이 지역을 떠나가서 다시 돌아온다? 그럼 굉장히 주거 안정적인 측면에서도 불편함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광진구 자양 4동, 송파구 삼전동, 마포구 합정동이 지금 무산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네. 구영식 기자님, 이게 주거 안정, 주택 공급, 이런 정책들이잖아요, 결국은. 근데 이게
정말 날림 같아요. 들어보니까 지금 최영민 군의 설명을 들어보니 날림으로 하고 정책적으로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오히려 주거 불안정 또 주택 가격 상승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우리가 원래 원했던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세입자 측면에서는 대책 마련이 거의 안 돼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주로 그냥 그러니까 주인한테만 도움이 되는 건 집 주인한테만.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이제 소규모 주택 정비법에 이게 의거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 이주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될 의무가 없어요. 예, 아예. 그러니까 이주비를 뭐 지원하면 용적률을 완화해 준다라고는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것도 공고 상황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리고 청년들의 주거권 보장도 거의 안 되고 사실 청년들이 이제 공공임대주택에서 청년주택이나 이런 데에서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이미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네, 그러면 네. 뭐 어디 저기 멀리로 맞습니다. 해놓을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걸 진짜 추진하려면 예. 세입자 보호 측면 부분들이 반드시 보강이 돼야 돼요. 돼야 된다. 예. 그런 보강 없이 하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 예. 이렇게 그야말로 말씀드립니다. 아랫돌 개서 아랫돌 네. 빼서 윗돌 윗돌 개는 식으로 개는, 그런 식의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빠르게 지나왔는데 오늘 최진봉이 정치수다 마지막 방송이다 보니까 교수님 왜 그러세요? 왜요? 최진봉도 마지막이잖아요. 아, 나 방금 앉았는데 지금. 나가야 돼. 이게 얼마나 아쉽냐고요. 아니 근데 격주로 계속 이 방송을 하셔오셨잖아요. 네네. 한소원 양하고 둘이 이제 격주로 했는데 아쉬움이 좀 남지 않습니까? 아쉬움 많이 남고요. 하지만 이렇게 네. 훌륭한 선배님들과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 네. 많이 배웠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다양한 곳에서 네. 제가 뭔가 멘트를 준비하면 항상 웃으세요. 서민과 청년의 그냥 웃겨요. 목소리가 반영이 되는 역할을 네. 할 수 있도록 네. 힘차게 더 다름질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마지막 방송에서 아쉬워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공개 방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최정민 군 그 공개 방송 일정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저녁부터 안내가 되니까요. 네. 그 민세요 채널 구독하시고 커뮤니티 탭을 보시면은 정보를 바로 얻으실 수 있습니다. 모실 수 있는 분이 저희가 정말 많이 모시고 싶었는데 80명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공개 방송이니까요. 방청을 신청을 하시면은 보러 오실 수가 있습니다. 네. 언제 어디서 하느냐? 12월 22일 금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고요. 함께 불금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나오고요. 최지봉 교수님, 구영식 기자님 네. 다 나오십니다. 국회의원회관 제1소 회의실에서 진행하니까요. 커뮤니티 참고하셔가지고 네. 많이 신청해 주셔서 직접 얼굴 보면서 그동안 시즌2는 이냈는데 시즌3는 이랬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또 잘생긴 또 우리 최지봉 교수님, 구영식 기자님 또 같이 계시니까 같이 와서 또 하고 싶었던 얘기도 나누고 연말 인사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마무리가 약간 제가 더 있고 싶어가지고 12월 네. 22일 네, 12월 22일입니다. 7시부터 9시까지인데 방청객 입장은 6시 40분까지 마감이 되고요. 네. 제가 조금 늦게 도착할 수 있으니까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고요. 참고로 네. 박주민 의원님, 이동영 작가님, 최주문 교수님, 송서미 아나운서 그리고 저 최정민과 네. 저랑 격주로 나왔던 우리 소원 한소원님도 네. 옵니다. 국회의원회관 제1소위실 네. 미리 방청 신청하셔야 되니까 꼭 웹잡아 보시고 신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정민 좀만 고맙습니다. 더 있으면 안 될까요? 나가세요 빨리.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